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멤버십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폰에서는 가입 버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외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안내 드리면 오픈 채팅을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채팅방만 열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좀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멤버십 영상은 주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하죠.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그냥 쳐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가진 종목에 악재가 발생해서 내 종목만 떨어지면 얘기가 다르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종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종목이 좋아서 지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을 천천히 관망하면서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 뭐 인버스를 늘리든 레버리지를 늘리든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항선 부근과 지지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횡보고 가까이서 봐도 횡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방향은 확실히 우리 현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좀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때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똑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이걸 뚫어 올리려면 새로운 뉴스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뉴스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리고 싶으면 뉴스를 만들 겁니다. 뭐, 소매 지표가 소비 지표가 좀 좋게 나와서 뭐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언론을 이끌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대전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코스닥도 현재는 나쁘지 않지만 이걸 치고 올라갈 만한 뉴스는 아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도 지금 뭐 어제는 완전 그냥 롱바디 음봉 그리고 있더니 밑꼬리 달고 올라갔죠. 또 내일 떨어지면 다시 음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아직은 모른다. 아직 모른다. 거래량은 좀 줄었어요. 이번 주에. 거래량이 좀 줄었다. 준 걸 좀 체크하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자, 마스터 여는 총재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인데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굉장히 좀 여는 그 연방준비은행을 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시장에 다소 충격을 주는 말을 했어요.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스텝이죠, 빅스텝. 베이비 스텝 다음인 빅스텝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울트라 스텝이죠. 근데 그 중간 단계인 빅스텝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상 바뀝니다. 0.5%포인트 예상 바뀌어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당연히 언급이 있겠죠. 예전에 금리 계속 제로로 떨어뜨릴 때도 한두 명은 항상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매파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언급도 있었다는 건 사실 뭐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준은 미국의 성장을 늦추고 실업을 증가시키길 바라고 있다. 이거 맞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 올리겠죠. 자, 금리는 5% 이상으로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랜 기간 5%에 머물러야 한다. 금리 5%는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다. 뭐 맞죠? 저것도 동의합니다. 계속 연준에서 금리 5%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 자기들이 나름의 지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근원 물가 지수든 또는 그냥 CPI든 뭐 기타 등등 뭐 오일값부터 시작해서 오만 걸 다 고려한 것이든 간에 자기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5%라는 수치를 확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올해의 터미널 금리는 5.0%에서 5.25%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5%는 자명한 겁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때까지 했던 말을 다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5%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 밑으로 지금부터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희망회로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다. 이 얘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죠. 평균 물가 지수를 2%로 만들 수 있다. 우리들은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1월 CPI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이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CPI 데이터는 굉장히 왜곡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근원 물가지수로 봐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얘기가 많죠. 근데 1월 CPI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얘들은 CPI를 약간 기준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확실히 체크할게요. 아직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CPI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아직 우리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할 것이 많다. 할 것이 많은 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금리 올리는 게 답니다. 돈 찍어내는 거랑. 어느 정도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너네 고통을 좀 수반해야 돼. 지금 희망회로 막 다 태우지 마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메스터 총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시장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희망회로 태우지 마라.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도 있죠.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4만 건이다. 예상을 또 하회했다. 실업수당 청구가 많아야 실업자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고용시장이 씻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연준이 바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며 여전히 타이트하다. 타이트. 연방준비제도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음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뭐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라는 거죠. 할 건 별로 없어요, 연준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연준이 할 수 있는 거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1월 PPI 0.7%로 예상 0.3%포인트를 상회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5%로 예상치 0.3%보다 높았으며 전년 기준으로도 5.4%로 전망치 4.9%를 크게 상회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 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금리 인상은 예상했지만 뭐 0.5%포인트 얘기가 나오는 거, 빅스텝 얘기가 나오는 거 등등 해서 금리가 터미널 금리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이건 뭐 병아리 눈물만큼이건 예측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 안에서 움직이면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측 안에서 움직이고 예측만큼의 선행적으로 움직인 결과기 때문이죠. 근데 예측한 것보다 더 어떻게 된다면 뭐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예측한 것보다 금리가 더 안 올라간다면 시장은 더 크게 움직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최고 투자 책임자는 뭐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연준의 긴축에도 투자자들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시건방진 말을 했습니다. 지금 JP 모건이라고 하면 투자회사잖아요. 거기에 최고 투자 책임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요. 개인 투자자의 경쟁자입니다. 쟤들은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들 말을 보고 오 이렇게 신봉할 필요가 없다는 경쟁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목 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공매도 서슬 퍼렇게 하면서 우리 목 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충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네한테 충고하고 싶어요. 니들 지금 연준이 긴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겁주려고 하고 있지라고. 어차피 자기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이요. 저기 적혀 있잖아요. 최고 투자 책임자래요. 투자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랑 같이 투자하고 있는 애들이 우리 편을 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뭐 JP 모건 등등 애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럼 셀트리온 케이스를 보세요. 셀트리온 케이스에서도 JP 모건, 모건 스탠리 애들이 어떻게 굴었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소비가 강력하다는 건 지금 소비가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랑 긴축의 장기화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경제가 그만큼 견조하다는 뜻이잖아요. 현재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냉온탕을 오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3월 FOMC까지는 관망세.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평이한 시장이 예상돼요.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보세요. 어제 내렸잖아요. 어제 내릴 때 제가 곡소리 냈던가요? 근데 오늘 또 양봉을 뽑아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좌불안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음봉이 떨어져서 막 전저점 깨고 이렇게 내려갈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더라도 천천히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예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예측을 하려 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측의 영역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 지지선을 깼으니까 좀 더 떨어지겠구나의 예측의 범위는 있겠지만 너무 막 그냥 무당처럼 맞춰서
일기예보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을 예상하지 말고 그냥 섹터에 집중해서 좀 오를 만한 섹터를 미리 선점하는 액션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관망을 해야 되냐 하면 긴축이라는 건요. 긴축. 이제 뭐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산을 회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봐야 됩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긴축이라는 건 자산의 가격을 선행합니다. 선행하잖아요. 긴축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 액션인 양적 완화죠. 완화는 후행합니다. 맞잖아요. 후행했잖아요. 양적 완화도. 미리미리 액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페드는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괴롭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긴축 단계니까요. 선행하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2%, 2%, 2%는 계속 하다 보면 2% 됐네? 더 내려가는 거예요. 미리미리 했기 때문이에요. 긴축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좀 이 3월까지는 금리가 움직일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긴축을 늦추다가 결국엔 금리를 동결하겠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장 예측보다 다소 긴 기간 동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은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걸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얘들도 예측 못합니다. 그럼 예측을 자기들이 잘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연준이 돈 풀 때 우리가 좀 걱정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때는 연준이 돈을 푸네? 이 대중이 없네? 대중이 없기 때문에 좋아. 뭐 코스피 4천 뚫고 올라가겠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너무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저래서 되려나?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긴축이 온 거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생해가지고 우리 예측을 빗나간 거죠. 하지만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천 넘을 거예요. 넘습니다. 예. 하지만 터미널 금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5.25, 5.5 뭐 이럴 겁니다. 지금 시장은 아마 5.5%까지는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5.5 넘어서 6.0, 7.0까지 가고 있으면 그때는 이미 시장이 전저점까지 내려가 있을 거예요.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응 영역이겠죠. 뭐 인버스를 사거나 레버리지를 사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금 몰빵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물 미국채 중심으로 관망하는 게 좋겠죠. 2년물 국채 중심으로 보는 거는 주말에 뭐 멤버십 영상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을 겨냥한 외신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in debt이라고 하잖아요. 빚입니다. 빚. in danger. 예, 빚들이 위험에 있다. in이라고 하면 어떤 안쪽에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danger라는 게 안에 있다는 거죠. 예. 그 어떤 그 라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2등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돼 있죠. 예. 하우스홀드 대 입니다. 예. 가계부채가 퍼센트죠. 가계부채 퍼센트가 그 자기 그 수입 대비 가계부채 퍼센트가 2등입니다. 지금 한국은 빚이 많아서 위험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디폴트 관련된 지표를 봐야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저런 뉴스들을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블랙스완이 존재해요. 지금 현재 시장에 블랙스완이 존재합니다. 시장을 뒤덮을 미래의 핵심 뉴스들이 있어요. 몇 개를 보겠습니다. 자, 단독이라고 떠 있죠. 미중 전략 경쟁 특위 대중강경파인 갤러거 위원장이 16일에서 22일 2월이죠. 대만을 전격 방문한다. 여러 가지 막 수사를 썼어요. 예. 그냥 이거는 단독 뭐 전격 이런 거 다 빼면 그냥 전략 경쟁 특위도 아니고 대중강경파 이것도 빼고 갤러거 위원장이 대만을 방문합니다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톤으로 쓴 거예요. 중국이 반발할 거다. 뭐 반발하겠죠. 예. 대만에 방문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대중강경파기 때문에요.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중 갈등이 생기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생기면 골 때립니다.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이런 블랙스완 뉴스가 있고요. 화이트스완,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면 블랙스완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스완은 다가올 위험입니다. 다가올 위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화이트스완이죠. 뻔히 보이잖아요. 어떤 학자일지 뻔히 보이니까 화이트, 하얀색이라는 겁니다. 하얀 백조라는 거죠. 자, 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시진핑 주석이 이란 국빈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이 라이시 대통령의 초대를 기꺼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 정확한 날짜 공개되지 않았대요. 정확한 날짜가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있는데 공개를 안 했다라는 거니까 방문을 할 것 같아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문을 하겠죠. 그리 먼 미래는 아닐 겁니다. 뭐 10년 뒤에 갈 걸 지금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중국이 이란을 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현자 여러분들의 식견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방문한다는 건 결국엔 페트로위안이죠. 페트로위안이 뭡니까? 석유를 위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자, 2월인데 벌써 2024년형 차 나왔다라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업계는 연식 변경을 과거보다 자주 출시하는 목적이 가격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자동차 관련 종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저는 현재 자동차 관련 그 완성차 관련 종목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집에 사장님께서는 기아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지켜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은 뭐였죠, 여러분? 위메이드 시리즈입니다. 왜 위메이드 시리즈가 올라갔죠? 뭐 당연히 아시겠죠. 2초 안에 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상장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위믹스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왜 떨어졌죠? 위메이드 단타도 했었잖아요. 그 몇 번 보여드렸는데 위믹스가 왜 이렇게 악재가 발생했었죠? 예, 상장 폐지했었어요. 왜? 이게 지금 그 시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그냥 부정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돼서 그냥 상장 폐지시켰어요. 난리가 났었죠. 예. 위믹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해보니 우리 관리 감독 하에서 깨끗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코인원에 상장을 한대요. 그럼 난리 났죠. 예. 위메이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시장이 좀 허무하긴 하죠. 예. 그렇게 막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 위메이드 망할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더니 지금 다시 폭락했던 걸 그대로 메우고 올라왔어요. 그럼 손절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로 상장 폐지라는 액션은 굉장히 강한 액션이고 함부로 이루어진 액션 아니니까 이건 내 투자 실패를 인정하자라고 팔았어요. 손절을 했잖아요. 그 타이밍에 손절이 아닌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 들고 있던 사람 말고요. 그 사람들도 결국엔 기대 수익을 한참 까먹고 팔았기 때문에 손해나 진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재상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시장이 더럽다는 겁니다. 시장이 더러워요.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그 상장 폐지했던 종목을 다시 재상장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무튼 요거는 좀 위메이드 투자 손절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진짜 재수없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혀를 끌끌 찼어요. 그리고 전 지금 비트코인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상자산 시장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그렇게 깊숙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하락이 끝나고 상승하기 직전에 저는 이제 투자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급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 팔지는 좀 보려고요. 일단 이렇게 그 비트코인 중심으로 단기 투자에 들어갔고 그 외에 알트코인도 몇 개 들어간 상태입니다.